북상하는 10호 태풍 하이선은 동해안을 스치듯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태풍의 강풍 반경이 350km를 넘을 것으로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동쪽 지역은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전문가와 함께 태풍 상황과 전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 한국형 수치 모델 개발사업단의 최인진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태풍의 위치와 강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8시 발표 기준으로 보았을 때 현재 10호 태풍 하이선 일본 가고시마 남서쪽 약 120km 해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빠른 속도인 시속 35km의 속도로 북북 서진하는 중이고요. 중심 기압을 살펴보면 945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의 경우 초속 45m 그리고 시속 162km로 보여집니다. 등급의 분류로 봤을 때 매우 강한 태풍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네, 이 하이선이 첫 초강력 태풍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또 조금 약해졌다고요. 네, 하이선이 최성기에 접어들었을 무렵에 5일 15시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일본 오키나와 남동 남쪽 해상에서 중심 기압이 915헥토파스칼 그리고 중심 최대 풍속이 55m 정도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기준으로 이제 초강력 등급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 5월에 우리나라 기상청은 태풍의 등급을 분류함에 있어서 강한 태풍의 발생 빈도를 반영을 하기 위해서 중심 최대 풍속이 54m, 초속 54m 이상일 때를 초강력 태풍으로 분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등급이 신설된 이후에 하이선은 지금 첫 번째 초강력 태풍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런데 이제 최성기를 지나서면서부터는 점점 태풍이 약화되게 되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중심 기압이 945고 그다음에 중심 최대 풍속이 45m 정도로 한 단계 낮은 매우 강의 등급을 보이고 있습니다. 점차 북상하면서 세력은 점차적으로 매우 서서히 약화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근처에서 955에서 960 정도의 중심 기압을 보이고 이제 중심 최대 풍속이 40 안팎 정도, 초속 40 안팎 정도로 보인다면 매우 강한 태풍이기 때문에 강한 비바람에 미리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는 매우 강한 태풍의 등급에 위치해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요. 네. 또 태풍 진로가 동해안을 스쳐 지나간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스쳐 지나간다는 건 얼마나 동해안에 가까이 올라온다는 이야기인가요? 지금 태풍의 경로가 조금씩 조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원래 9월 4일 정도 오전 중에는 이제 태풍이 내륙으로 남해안으로 상륙을 해서 관통을 한다고 했다가 이제 그 이후에는 그 동해안에 조금 떨어져서 동해상으로 이제 북진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지금 최신 태풍 그 예측을 보면은 예상 경로를 보면 7시 발표 기준인데 그 포항 에 거의 붙어서 이제 북진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4시 발표 기준보다는 내륙 쪽으로 한 10에서 20km 더 붙은 상태로 정말 동해안을 스치듯이 북진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해안이나 그리고 남해안 쪽에 매우 강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동해안을 스치듯 올라온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전 태풍 이 마이삭 9호 태풍도요. 동해안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마이삭과 비교했을 때는 피해가 좀 어떻게 다를까요? 네, 먼저 강도 측면에서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두 마이삭과 하이선이 우리나라의 상륙 직전에 그 강도를 비교를 해보면 마이삭의 경우에는 이제 부산 서쪽 인근으로 상륙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거제에서 중심 기압이 957헥토파스칼 정도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하이선 같은 경우에 이제 부산 동쪽에 가장 최근접했을 때 한 960헥토파스칼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강도 측면에서는 비교적 유사한 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경로 면에서는 이제 마이삭 같은 경우는 남해안으로 상륙을 해서 내륙을 관통한 반면에 하이선은 동해안을 스치듯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태풍의 중심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서해안 지역이나 또는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비바람의 영향이 조금 적게 느껴지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태풍의 중심 부근에 있는 지금 영남 남해안이나 그리고 동해안 그리고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굉장히 강한 비 피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전 마이삭에 지금 피해가 복구가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 한 번 강한 바람과 비가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동해안 지역에 강한 비와 바람이 예상이 된다 계속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이 비바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처 요령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태풍이 왔을 때 이제 행동 요령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지붕이나 간판 등의 시설물 단단히 고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실내에서는 창문과 창틀을 고정하라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전 마이삭 같은 경우에도 이제 흔들리는 창문과 창틀을 고정하려고 하시다가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태풍이 오기 전에 사전에 그 문틈에 무언가를 끼워 넣어서 단단히 고정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흔들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면 가까이 가시면 위험하시니까 멀리 떨어져 계시기를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침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수구, 배수구 미리 점검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가급적 이제 외출을 자제하시고 태풍이 지금 어디쯤 지나가고 있는지, 나의 지역에서는 언제쯤 벗어나는지 기상 정보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설물을 고정하고 또 창문 고정, 또 침수 피해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동해로 태풍이 이렇게 올라오면요. 폭풍이나 해일 피해를 저희가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번에도 좀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저번 마이삭 때 대조기와 겹치면서 사실 상당한 우려를 했었는데요. 다행히 조금 시기가 비껴가면서 아주 큰 피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폭풍 해일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만조 시기에 이제 태풍이 접근을 하게 되면 태풍은 강한 저기압이기 때문에 저기압의 영향으로 이제 해수면의 온도가 약 1m 이상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현재 기상청 전망으로는 남해안과 동해안에 최대 12m 정도 되는 매우 높은 물결이 예상이 되고 있고, 이때 순간 최대 풍속이 지금 예상된 대로 약 40m, 초속 40m 정도로 불어닥치면 충분히 월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 폭풍 해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대비를 좀 해야 될 텐데요.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일단 선박은 안전한 곳으로 피항을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해안가 저지대 침수를 막기 위해서 이제 배수로 점검이나 또는 지하 공간에 무언가를 두지 마시고 차량이 있을 경우에 안전한 곳으로 조금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태풍이 근접할 경우에는 해안가나 주변 도로에 최대한 접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이 피해에 대한 대비를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가 예상하는 것과 일본과 미국이 예상한 태풍 진로가 또 다르다고요? 네, 미국과 일본에서 예상하는 태풍 진로는 지난 마이삭과 오히려 조금 더 유사합니다. 그래서 남해안으로 상륙을 해서 영남 내륙을 관통한 다음에 이제 강원 영동으로 빠지는 동해안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상청도 4일 오후 예측까지만 해도 해외 기상청과 유사한 예보를 보여주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반도 주변 기압계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그리고 태풍의 현재 위치라든지 아니면 한반도 주변의 큰 기단의 이제 강도 등의 실황을 판단을 하면서 이제 태풍의 이동 경로를 조정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러나 태풍이 남해안으로 상륙을 하건 아니면은 동해안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동을 하건 또는 동해안을 스쳐 지나가던 간에 일단 남해안과 동해안에서의 강한 비와 바람 피해는 지금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태풍이 상륙을 하는지 스치듯 지나가는지가 좀 차이인 것 같은데 어떤 게 이거를 결정하는 걸까요? 네, 한반도 주변의 태풍의 이동 경로는 대체로 주변 기압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현재 하이선의 경우에는 한반도 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기압골이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쪽에는 일본 열도를 맞닿아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두 기단 사이로 태풍이 북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양쪽에 있는 큰 커다란 공기 덩어리가 이동 속도가 조금 빨라지거나 또는 조금 강해지거나 이럴 경우에 이제 태풍의 경로가 동서로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발표되는 10시 기상청 발표에도 조금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열흘 새 지금 3개의 태풍이 올라왔거든요. 바비부터 마이삭, 하이선까지 올라왔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태풍이 계속해서 올라오는 걸까요?
사실 세 개의 태풍이 연달아서 올라오는 것은 지금 역대 세 번째라고 하고요. 지금 네. 8호, 9호, 10호가 연달아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연달아 올라오더라도 이렇게 강한 세력을 가지고 올라온 것은 역대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종합을 해보면 일단 7월에 기상 관측 이래로 태풍이 없는 첫 번째 7월이었거든요. 그래서 태풍 발생 해역 근처에 아마 열에너지가 축적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에너지가 이제 태풍을 공급을 하면서 자주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한 8월 말 9월 초 이 시기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조금 수축을 하면서 물러나면서 일본 규슈나 우리나라 쪽으로 태풍의 길이 열리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태풍들이 지금 발생하는 족족 강한 세력을 가지고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 들어보면 아주 흔한 상황은 아니지만 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계속 태풍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이번 태풍이 지나가고 나서 또 한 차례 더 태풍이 올 가능성도 혹시 있을까요? 지금 현재도 열대 부근에서는 태풍의 씨앗으로 볼 만한 그런 저압부들이 계속 만들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 여부는 아직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최근 슈퍼컴 예측 결과로 보면 지금처럼 8호, 9호, 10호 태풍이 연달아 오는 것처럼 이렇게 빠른 시간 안에 다시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작년 같은 경우에도 10월 초까지 태풍이 한반도를 북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후로는 태풍이 발생할 가능성 그리고 한반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최근 계속해서 가을 태풍도 올라오고 있고 계속되는 태풍에 대한 대비를 좀 철저히 하고 미리미리 좀 정보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 한국형 수치 모델 개발 사업단의 최인진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